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이나 세종, 충남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던 대전의 인구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침체 영향이 큰 데다 인구 증가폭도 미미하지만 하락세가 멈췄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거의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세종과 충남, 경기로 빠져나가며 인구가 줄어온 대전시. 그런데 대전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9월 기준 144만 6,602명, 3분기에 대전 전입자가 4만 5,317명, 전출자는 그보다 적은 4만 5,295명입니다. 올해 3분기 대전으로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가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1분기 176명을 기록한 뒤 33분기 만에 순유입 인구를 기록한 겁니다. 특히 3분기 대전을 빠져나간 유출 인구는 1989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 인구가 다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침체로 세종이나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이 줄어든 게 원인입니다. 거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7, 8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중에 아파트가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대전 도마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한 1,800여 세대 등 신규 입주 물량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더 반가운 것은 전국 14개 시도가 감소한 출생아 수가 대전에선 늘어난 사실입니다. 8월 출생아는 769명.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 늘었는데 세종이 18% 감소, 충남도 1.8%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대전만 자연 증가가 높아진 겁니다. 20, 30대 가입 여성이 늘어났다는 얘긴데 지난해 말 세종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젊은 층의 대전 유턴이 주목됩니다. 한편 충남은 인구 212만 269명에 3분기 전입자는 5만 9,748명, 인구도 3,718명이 더 늘었습니다. 세종도 38만 1,925명에 전입자는 12,758명으로 1,45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증가가 충남 세종만 못하지만 8년 만에 돌아온 인구는 대전의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어제 대전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기선제압에 나선 대전은 이번 주말 김천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부 리그 승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K리그 11위 김천 상무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대전 하나시티즌이 2대1 짜릿한 역전승으로 1부 승격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김천. 경기 전반 21분, 김천의 문지환이 헤딩으로 대전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대전도 10여 분 뒤 골 넣는 수비수 조유민이 득점에 성공해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원점에서 시작된 후반전, 승부의 추를 기울인 건 베테랑 주세종이었습니다. 후반 28분 주세종은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며 올여름 대전 이적 후 첫 번째 골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승격 좌절 이후 대전에 새로 영입된 조유민과 주세종, 두 명의 이적생이 합작으로 승부를 가른 겁니다. 조유민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이고 주세종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등을 경험한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먼저 실점도 했고 1부 리그 팀을 만나서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주장 유민이도 골을 넣고 또 마태형인 제가 골을 넣어서 팀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이날 경기장엔 올 시즌 K리그2 최다인 8,500여 명의 관중들이 찾았는데 경기장 안팎에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대전의 이민성 감독은 간절함의 승리라며 2차전이 남아있는 만큼 이제 전반이 끝났다 생각하고 남은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와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작년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대전 하나시티즌은 오는 토요일 김천에서 열리는 승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에 나섰는데 비기기만 해도 승격이 가능합니다. 8년을 기다려온 1부의 꿈, 과연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조사가 한 달 넘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방제 보안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으로 입건 규모와 범위는 수사 과정에 따라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대아울렛 대전점과 현대백화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폐쇄로 TV와 방지실 전산 서버를 확보하고 불이 날 당시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냉동 탑차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가 지난달 26일 이후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아 사건 조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의 한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였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의 한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6살 남성 교사 A씨는 13살 여학생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양에게 몸의 사이즈를 묻는 등 성희롱을 일삼은 겁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말 B양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신 신체 접촉을 하기로 약속한 뒤 대전시 유성구 학화동에서 만나 단순 접촉을 넘어선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한 뒤 없애기도 했습니다. 교사 A씨는 이 같은 행동 뒤에도 태연히 학교로 출근해 정상적인 업무를 받습니다. 업무적으로도 특별한 게 문제 삼을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실하게 하셨고요. 세종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됐고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11월 9일 날 저희 교육청에서 직의 해제했습니다. 1월 중에 자체 감사가 이루어졌고 결국 교사 A씨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공식 파면됐습니다. 이후 이 교사는 파면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 8월 기각됐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넉 달 전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심에서는 B양 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2년 6월로 감형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아동 청소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게 감형을 했다는 게 감형의 폭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도 얼마 전 자신의 차량에서 여자 중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교원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른 교원의 일탈에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과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시 공무원 2명이 개인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가서 일을 도와주고 오라는 등 사적인 업무를 시킨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후배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에 불이익을 준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공식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내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로 판단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KTX 세종역 설치가 공론화되며 과연 신설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종시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들어서서 신설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또 과제는 없는지 장석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20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건설을 추진했다. 이미 2차례 무산됐던 KTX 세종역 신설. 세종시는 1억 8천만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을 편성해 내년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에 재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국토부가 지적했던 경제성 부족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철도시설공단이 했던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적 편익이 0.59에 그쳤고 2020년에는 0.86이었습니다.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이번만큼은 1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2년 전 세종시 인구가 34만이었는데 현재 38만 명을 넘어섰고 대전 유성구 35만 명을 합치면 세종역 이용객이 7, 8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7년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까지 완성되면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정치권이 KTX 세종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만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서 좀 추진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지역 갈등 해결입니다. 충북은 KTX 세종역이 신설되면 오송역의 이용객이 감소되고 오송역이 세종의 관문역이라는 위상도 떨어진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국토부도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2027년 평택 오송역 제2 복선화 사업이 준공되는데 이후 오송역 운행 열차가 2배가 돼 이용객 감소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세종역 용역 결과에 따라 충북과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세종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용객 증가는 필연적일 것이고 세종역 설치에 따라서 오송역 이용객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여건 변화를 꼼꼼하게 반영해 필요성을 검증받겠다고 나선 세종시. 세 번째 도전만에 KTX 세종역 신설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역민방 특별기획 분권과 균형 순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는 이미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을 대표해온 거점 국립대학들 역시 학생들의 자퇴 행렬이 이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무너지는 지방대와 인재 유출 문제를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KNN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문현지 씨. 문현지 씨는 함께 입학한 동기들이 갈수록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주변 친구들은 다들 서울로 떠나는. 이곳 부산대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자퇴생이 7.9%나 증가하는 등 전국 거점 국립대 9곳 모두 자퇴생이 늘면서 그 비율이 20%에 육박했습니다. 자퇴생들 대부분은 이른바 인서울 대학을 찾아 떠납니다. 지역 대학들의 정원 미달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을 지탱해왔던 거점 국립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연히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지면서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만큼 청년과 인재들을 빼앗기는 상황. 현실적으로 취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내 삶을 영위하려면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대학들도 위기를 맞는 악순환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방의 몰락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지역마다 특성화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지역 선도 연구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기초과학연구원 설치 등 지역 연구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때문에 사실은 지역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버금가는 일자리들을 이 지금 지역에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위기를 맞은 지역 대학들이 사립과 국립의 구분 없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방안을 과감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충청권 TJB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행사가 사흘째 베트남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치민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상담회에서는 세종의 한 기업은 $500만 의 실계약을 이끌어내 직접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기업 역시 단일 건으로 $10,000,000의 수출 계약을 성공시켰습니다. 오후에는 호치민 진출 향토 기업 40여 곳을 초청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기업과의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포럼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매매계약 소송에서 모건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부동산 개발업체 측에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화정DNC 등이 낸 청구 소송에 대해 개발업체 측이 센터의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감리교학원은 지난 2015년 화정DNC와 480억여 원의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금 48억여 원을 받았지만 업체 측이 기한 내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교육부 허가 효력 상실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장기간 방치되던 대덕과학문화센터 재매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720명으로 전날보다 300명가량 줄었습니다. 다만 1,800명대였던 지난주보다 1,000명 가까이 늘면서 재확산세는 계속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90명 가까이 줄어든 1,076명이 확진됐고 충남도 260여 명이 감소한 1,302명, 세종에선 34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